10월 2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4,690만원 언저리,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244만원,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XRP는 750원, 상승이 나왔다 그 자리. 얘도 이제 키 맞추기를 할 겁니다. 따라 나가면서. 자, 코인 시장과는 다르게 상당히 전 세계 증시와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이 불안해 보입니다. 체킹 한번 하고 가시죠. 한눈에 흐름이 잡힐 거예요. 자, 코인 시장만 달려나가서는 안 됩니다. 얘네가 보조를 받쳐나가면서 위험 시그널, 전 세계 경제와 증시에 위험 시그널이 동시에 동반되어야 진짜 불장이 올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오진 않았다. 다만 코인 시장이 먼저 달려나갔다. 자, 잠깐 볼게요. 이슈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미국 국채 금리 고공행진에 주목받는 양적 긴축. QT. 양적 완화의 반대말이죠. 돈 찍은 거 걷어드리겠다. 연준 방향 바꿀까? 40년 사이에 가장 강력하다. 국채 발행 어렵가하고 경제에도 그늘. 이전 시행 때 예상보다 일찍 종료. 이번도 같은 결과 예상도. 이걸 계속하면은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요. 양적 긴축, 돈을 걷어들이는 거를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경제는 망가집니다. 국채금리가 더 튀게 되면 사실 국채금리 흐름에 지금 상황이 한눈에 보여요. 자, 먼저 국채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부터 정리하고 가시죠. 미국 국채금리 상승, 여기에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 장중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355원으로 상승하였다. 위안화와 원화 약세, 미 국채금리의 상승. 자, 그래서 시장을 현재 흔들고 있다. 경기 침체 전망 무색한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 10년물 5.75%에 근접할 수도. 자, 그러면 미국 국채금리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10년물 하루짜리 흐름인데요. 쭉 상승으로 갔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급등에 나와서 간밤에 미국 증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2.43, S&P가 1.43, 다우가 0.32. 자, 국내 증시도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코스피가 2.42, 큰 폭의 하락이죠. 코스닥은 3.35,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지표를 살펴보시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1358원, 원화 약세, 위안화 약세, 달러 인덱스 106.35, 달러 강세, 국제유가 85.39, 찔끔 올랐습니다. 상당히 불안해 보이죠. 자, 그런데 이 미국 국채금리 흐름에 사실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2년짜리 3개월. 자, 국채 2년물인데요. 이 3개월물의 흐름이에요. 많이 튀었습니까? 요만큼 튀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미디어가 계속 국채금리 고점을 뚫었다. 요 근방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 계속. 3개월 동안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국채금리 급등했다, 하락했다, 급등했다, 하락했다.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한 줄로 비교해 볼까요? 하나의 줄, 외줄로 할까요? 여기서 사람이 달려 있어. 개인 투자자가. 물론 기관은 쩐주들이니까. 기관과 외국인 또는 쩐주들, 세력들은 걔네들 빼고, 걔네가 이 작업을 다 하는 애들이니까 걔네 빼고 여기 개인들이 물려있다 치자고요. 아니면 여기 들어와 있어. 계속 줄을 흔들어. 가격적으로 올라가서 또 흔들고, 올라가서 또 흔들고, 얘네가 막 튕겨져 나가. 사람 애들이 계속 튕겨져 나가. 또 급등 나와서 흔들고, 급등 나와서 흔들고, 떨어졌다가 또 흔들고, 계속 끊임없이 상승 추세에서도 흔들기는 지속한다. 하락 추세에서도 흔들기는 계속된다. 지지부진한 장세에서도 흔들기는 계속된다. 감이 오시겠죠?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장세는 뭐다? 폭락이 끝났다. 지지부진한 장세가 끝나간다. 이제 개미 무덤도 끝났다. 이거는 코인 시장에서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FTX 사태를 비롯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 급등이 나오는 이 4번 구간이 가까워져 간다. 일관되게 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전 세계 증시의 흐름을 한눈에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먼저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의 하락의 기울기가 가파르죠.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조금 있으면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깰 것 같아요. 이미 쌍바닥은 깼습니다. 이때보다 파동이 좀 길죠? 이때도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이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으로 갈 확률이 무척 높다. 다우는 아직까지 쌍바닥입니다. 얘는 깨지 않았죠. 다만 얘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S&P도 쌍바닥을 깼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을 깼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얘도 깼어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닉케이도 하락 추세 중. 얘는 쌍바닥. 대만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얘도. 전 세계 증시가 이렇습니다. 독일 마찬가지죠.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이다. 얘는 찔끔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건 뭐다? 이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요 주봉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한눈에 보이죠, 흐름이요? 보시면 이 물량을 소화하고 이때보다 기울기가 가파르죠? 길이도 길고 이 물량을 소화하고 저는 흐름을 바꿀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엄청난 퍼펙트 스톰, 금융 위기, 그 이전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니까 지금 증시의 상승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인 시장이 먼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보조를 맞추면서 갈 확률이 무척 높아요. 그리고 원화의 강세, 자, 얘도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원화의 강세가 이어져야 되고요. 달러의 약세 흐름이 전환돼야 됩니다. 미 국채금리의 금리 동결 구간대, 미국 국채금리의 동결 구간대, 얘가 동결 구간대 시장금리가 스물스물 내려올 겁니다.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물가가 하락했다, 미디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 다 필요 없고 그냥 스물스물 내려와. 팩트로 그냥 스물스물 내려와. 원화가 강세야, 위안화가 강세야, 증시와 코인이 강세야. 그러면 불입니다. 엄청난 불. 다만 실물 경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오는 불이기 때문에, 불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를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자, 정리를 하면 코인 시장의 시황은 매크로를 보더라도 전체 흐름을 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다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유가, 금리, 환율, 코인 시장의 시황과 그리고 전반적인 지표, 경제 성장률, 그런 기타 등등의 모든 시그널들을 다 종합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흐름이 감이 잡힙니다. 그 판때기의 거대 이동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래서 뭐다? 이 줄에서 끊임없이 흔들 겁니다. 폭등이 나오듯 흔들 거고요. 폭락이 나오건 지지부진하건 이 줄에서 끊임없이 양쪽에 서가지고 이 줄을 끊임없이 흔들 겁니다. 이 줄에 잘 붙잡고 있으세요. 딱 철사같이 매미처럼 붙들려 있어라. 흔들다고 흔들거리지 말고. 아시겠죠? 아멜리에님의 트위터입니다. XRP가 스위프트 시장의 1%만 차지한다면 가격은 약 120달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1%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장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XRP가 전체 시장을 장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이 스위프트의 주인장과 리플의 주인장, 그 뿌리가 같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1만 1천여 개의 달러 기반의 종이화폐 시스템의 그런 국경간 송금망, 그걸 스위프트라고 하죠. 전 세계 100여 년간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파동이 이동을 하고 있죠. 어디로? 스위프트 2세대로. 그리고 그 망은 얘가 깔아나가고 있습니다. 일명 리플렛, XRP, 그리고 전 세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각종 토큰들과 NFT, STO, 그리고 CBDC, 전 세계 망이 바로 얘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 BIS,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피델리티, 더 클리어링하우스, 캐나다 페이먼츠, 중국 중심의 CIPS, 중국이 얼마 전 원유결제에 중국 디지털 CBD, 디지털 위안화를 쓰기로 결정하였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망이 이 망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여기에 에너지의 파동이 이쪽으로 대형 이사하는 중이다. 감이 오시겠죠? 우리는 여기 투자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 공존하다가 얘로 다 이사를 마치고 나면 1세대는 종식을 하겠지요. 더 이상 종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죠. 디지털 화폐 인쇄 기기입니다. 한국조폐공사, 얘를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게 없어지고 나서 이제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을 통해서 화폐가 발행되는 거죠. 일명 0과 1, 디지털이 발행됩니다. 그게 웹3이고요. 전 세계 금융기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회계장부가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문명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한국은행 또한 여기에 합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주축으로 이뤄나간다? BIS, 국제결제은행, IMF, 월드뱅크, 세계경제포럼,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전세계 중앙은행과 바로 금권의 최대 정점, 바로 스위프트의 주인장이죠. 얘네가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전 세계 3천여 개 금융 쩐주들이. 그리고 이들이 전 세계 리더들과 함께 다음 문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다. 웹3, 바로 웹 3.0,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이 웹 1.0이었죠. 서핑을 넘어서 웹 2.0, SNS, 서칭을 넘어서, 그리고 구글, 탐색, 플랫폼을 넘어서 이제 블록체인으로 확장해 나간다. 그게 다음 문명에서 맞이해야 될 세상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홈페이지,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트위터인데요. 아테네에서 안녕하세요. 나는 외부 활동을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 내일과 목요일에 운영위원회 ECB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자, 그리스에 왔다고 하시는데요. 뭔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에 대해 에도파리나 님이 나는 여기 그리스 은행 앞에 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참석하고 있다. 현 유럽중앙은행 총재이자 전 IMF 총재였죠. 유럽에는 XRP가 필요하며 저는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크리스틴 라가르드를 찾아갑니다. 밑에 보시면 유럽 need XRP. 유럽은 XRP를 필요로 한다. Utility for New Global Economy. 다음 문명의 주인장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다?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디지털 유로 협회, 디지털 파운드 재단, 파운드 유로, 스위프트, 엑센추어, 리플. 하나의 연결고리로 연결된다. 페드 나우. 그리고 전세계 실시간 결제망에 바로 스위프트 2.0. 이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 일주일, 365일, 24시간 데이터가, 가치가 이동해 나가기 위해선 그 장부가 공유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관되게 그 방향성을, 에너지를 이동시키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외줄타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줄타기에서 이 줄이 어디까지 과연 가했을까요? 이 줄에서 각각의 목적지가 있겠죠. 뭐 10달러도 있을 거고요. 뭐 50달러, 100달러, 500달러, 1000달러도 있겠지요. 각각의 목적지가 있겠지요. 거기서 내리시면 되겠죠. 하차하시면. 저는 목표 가격이 없습니다. 왜? 얘가 다음 문명의 대장이니까. 그쵸? 어차피 돈으로 가지고 있건, 자산으로 가지고 있건, 현금을 가지고 있건, 일관되게 좀 나눠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자산 찔끔 팔아서 쓰면 됩니다. 소비할 때 또 갖고 있으면 되겠죠. 지금에선 그게 뭐죠? 주식, 부동산, 채권, 원자재, 환, 파생상품도 있겠죠? 이걸 자산이라 칠까요? 채권도 안전자산이겠죠? 뭐 원자재 중에서는 금도 안전자산이었죠. 그쵸? 일단 지금 세계에서는 부동산도 갖고 있을 거고, 주식도 갖고 있을 거고, 현금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쵸? 저는 얘를 자산으로서, 내 제1의 자산으로서 가지고 있을 예정이다. 더불어 가상자산도 가지고 있을 예정이다. 필요하면 찔끔찔끔 팔아서 쓸 예정이다. 다만 지금은 뭐다? 시나리오 1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되겠죠. 바로 그 4번 폭등 구간이 다가온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이때 들어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 아버지 뭐 하시노? 쟤 이쁘네요. 주가도 폭등하면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미인주란 말을 합니다. 코인도 폭등하면 쳐다보죠. 오, 진짜 가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방송을 1년 넘게 들어오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죠. 폭등할 때는 매도하는 겁니다. 일부 팔하는 거예요. 폭락할 때, 바닥에서 박박 길 때, 그리고 개미 무덤 구간이 나올 때, 그때는 빤스까지 들어가야 될 때,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매매가 아닌 투자를 배우셨기 때문이죠. 그쵸? 사실 비싼 방송입니다. 어디 가도 이런 방송 제대로 알려주는데 저는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SEC 위원장, 비트코인 현물 ETF 소송 언급을 거부한다. 자,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이슈입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암호화폐 자체 시장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슈이죠. 여기에 비트코인 반감기, 연준의 금리 동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위험 시그널.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절대 따로 놀지 않는다. 저는 SEC 위에, CFTC 위에 그들이 전 세계 판을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들이 이 줄에서 끊임없이 흔들어가면서 상승으로 돌릴 시기가 도래했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XRP 랠리가 기대되는 이유. 자, 짧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유투데이는 XRP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는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수 모멘텀, 랠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 리플랩스의 노력, 업홀드와의 국경 간 거래를 위한 유동성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최근 XRP가 확보한 규제 명확성 등의 다수 투자자들은 XRP 결제 코인에
더 가파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XRP는 여전히 3.84달러에서 85%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여지가 있으며 시장에서는 성장을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 시간이 도래하겠지요. 그리고 그 시기는 그들이 정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줄을 따라서 이 지도에 따라서 맵에 따라서 그냥 길을 걸어가면 돼요. 다만 여기에 엄청난 흔들기가 있겠죠. 이 줄에 매미처럼 딱 달라붙어서 그냥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 도착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